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사고가 일어나 휴가철 차량에 발을 묶었습니다. 지난 10일 서울 양양고속도로 창의터널. 터널 한가운데에 고속버스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주위에는 부서진 터널 외벽과 차량 잔해들이 가득한데요.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다 옆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여파로 고속버스까지 추돌한 겁니다. 최초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6%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는데요. 이 사고로 총 30명이 다치고 2시간가량의 도로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돌며 인형 뽑기방을 턴 대담한 중학생들이 붙잡혔습니다. 강원도의 한 인형 뽑기방. 남성 2명이 집회교환기에 자물쇠를 절단하더니 비닐봉지에 현금을 챙겨 달아납니다. 또 다른 지역의 인형 뽑기방. 이번에는 집회교환기에 틈을 벌려 아예 2손으로 뜯어내는데요. 서로 손뼉을 마주치는 등 여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중학생인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전국을 돌며 30곳의 인형 뽑기방에서 현금 4천만 원을 훔쳤는데요.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15명을 붙잡아 그중 5명을 구속했습니다. 반려견을 학대해 공분을 일으킨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20대 남성은 지난달 26일 인터넷 생방송 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고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데요.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사건 발생 나흘 뒤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성은 이달 초 진행된 소환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는데요. 경찰은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가 법정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들 부부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아내는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오늘 두 번째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변호인은 부부가 딸이 숨진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만 사망은 예견하지 못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부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아니면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7개월 된 딸을 방치한 부부 이 재판에서 그러니까 살인죄냐 아동학대 치사죄냐가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되겠군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일단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인지. 이제 왜냐하면 5일 동안 방치하면 아이가 충분히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고 서로 돌볼 줄 알아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이제 미필적 고의한 살인은 안 되고 그럼 아동학대 치사죄가 될 텐데 형량에서 사형이란 법정형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제외하고는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이제 아동학대 치사죄가 살인죄보다는 조금 더 낮게 처벌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아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죽을 거라고 예견했다. 또 문자 메시지 내용 나왔으니까 인정을 했습니다만 남편은 부인해 왔으나 오늘 이제 2차 공판에서는 완전히 둘 다 사망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혐의를 번복한 상황입니다. 오늘 남편은 오른팔에 문신을 하고 머리는 노랗게 염색하고 황토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고요. 아내는 머리를 묶고 하늘색 수의를 입은 채 이제 재판 내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고 하는데 일단 아내는 그래도 반성의 기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1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이 남편은 단 한 차례 반성문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살인죄보다는 아동학대 치사죄를 좀 적용해달라는 주장이 있죠. 다음 사건 상담실로 가겠습니다.